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경험을 디자인하는 멘탈 경험 디자이너 조명국입니다. 저는 제 직업의 특성상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관찰한 모습들 중에 디지털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소개해 드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자신을 잠시 돌아보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면 따뜻한 손길과 말들을 건네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제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관찰에 따른 결론이 100%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분들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모습을 하고도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서 화가 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히 주의를 드렸으니까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찰 모습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이 기본 상태이다. 저에게 찾아오신 분들의 한 60% 정도는 카카오톡의 배경화면이 그리고 프로필 화면이 기본인 상태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선택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걸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제가 이 상태에 있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 하셨나요? 물어봤을 때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두 가지 이유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서적으로 조금 안 좋은 상태일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주의 드렸던 것처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메신저 자체에 대해 크게 관심을 안 갖는 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보이는데 카톡 프로필과 배경화면이 기본이다 하면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톡 프로필과 배경화면이 너무 자주 바뀐다. 반대로 프로필 사진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분들도 약간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런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내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이해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은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그러니까 이런 카톡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정서가 평안한 분은 프로필을 그렇게 자주 바꾸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혹은 나의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을 주위 사람들한테 잘 표현하고 이해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카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추가적으로 초성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주로 어린 분들한테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주로 전남친이나 전여친 혹은 지금의 애인한테 뭔가 표현하고 싶지만 직접적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적어놓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또한 그냥 별다른 의미 없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부정적인 정서 상태일 때만 그러진 않을 거니까요. 세 번째로는 인스타그램의 책 사진입니다. 서점에서 내가 어떤 책을 사고 어떤 책을 읽는지는 나의 심리 상태를 꽤 정확하게 반영하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계발과 관련된 책, 경제, 투자, 그리고 저축과 관련된 책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공감받고 싶고 치유하고 싶은 책들을 주로 삽니다. 예를 들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이런 류의 책들을 사게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저의 이론을 보강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심리학 책을 사지만 저처럼 이런 일에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의 정서 상태가 반영된 책 선택이고 또 그걸 읽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SNS에 올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말은 책은 치유의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항상 변화의 시작은 실행과 전문가의 도움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만 읽진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SNS상의 신변 정리 글입니다. 최근 한 여가수가 SNS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었죠. 실제로 자살을 기도했기 때문에 구급 인력이 가가지고 구해오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심각한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SNS상에서 뭔가를 암시하곤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인 죽고 싶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나 하나 없어지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거야 와 같은 직접적인 표현도 있지만 보통은 SNS상에서 간접적인 표현인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외로워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같은 감정적인 표현들을 쓰곤 하죠. 본인이 이런 글들을 썼거나 쓰고 있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이 이런 글들을 쓴다면 재빨리 그 주위 사람들한테 알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가족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 넘은 악플입니다. 그날 뭐 일진이 안 좋아서 화풀이로 악플을 몇 글자 쓰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넘을 정도로 끔찍한 내용의 악플을 지나치게 길게 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서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았던 가장 끔찍한 댓글은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달렸던 댓글인데요. 무려 길이가 뭐 A4 용지 뭐 반에서 3분의 2 정도를 채운 정도의 너무 긴 글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 조악한 거는 떠나서 그냥 저의 영상을 비난하는 것에 또 끝나는 게 아니고 저의 영상을 보고 마음을 회복하려는 사람들까지 싸잡아서 욕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뭐 크리스마스 이브날 너무 외로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반격을 하기 어려운 그냥 유튜버한테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이제 화를 푼 것 같은데 전 그 사람이 매우 불쌍하면서도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공격성이 지금은 밖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밖을 향하다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해를 줄 수도 있고 혹은 자기를 향하면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심각한 악플을 너무 자주 달고 있다고 하면 자기가 지금 많이 힘든 상태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악플이나 뭐 이런 것들로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쓰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게임이 자기 맘대로 돌아가지가 않으면 곧바로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팀으로 이루어진 게임들을 하다 보면 화도 나고 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원래 근데 게임이라는 게 항상 이기다 보면 지게끔 만들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게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정서가 약해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딱 한 번 누군가가 실수를 했거나 자기 맘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럴 때 갑자기 자기 안 한다고, 다 때려친다고 막 이러면서 트롤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방해하고 한 20분, 30분 게임이 남았는데 사람들을 막 방해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온갖 비난들을 흡수하는데 그렇게 비난하면 자긴 잘못 없다고, 너네들이 문제라고 하면서 막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약간 정서적인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게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주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조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가끔씩 커뮤니티엔 공감이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나중에 가서 조작으로 밝혀진 그런 글들이 있죠. 이런 글들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는 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뭔가 현실 세계에서는 주체적인 느낌을 얻기 어려워서 자기가 사람들의 반응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뭔가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뭐 여러 가지 화제가 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서 뭔가 권력감이라든가 뭔가 주체적인 느낌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걸 현실에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가상으로라도 얻고 싶은 거죠. 근데 이런 걸 할 땐 진짜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뭐 악플도 쓰는데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이렇게 주작을 하려면 막 여러 가지 증거도 만들어내고 뭐 소설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주체적인 감정을 갖고 싶다, 현실에서 얻지 못하는 주체적인 감정을 갖고 싶다라는 어떤 의도에서 이런 주작 행동을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도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 영상을 보고 화가 안 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 제가 분석하기에 이런 행동들이 정서적인 연약함, 정서적인 어려움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존중하고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감정을 쏟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소중한 데 에너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디지털 상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을 공유해주세요. 저도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